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 정권이 바이든 행정부가 최종 발표한 새 대북정책 접근법을 강하게 비판한 가운데 미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외교를 포함한 실용적 접근을 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양극단을 오간 과거 미국 행정부의 대북 노선을 조정해 중간지대를 찾겠다는 설명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 미국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적대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해결을 목표로 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이 모두 통하지 않았는데 왜 그 중간 노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궁극적 목표를 향해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지만 목표를 향한 과정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실용적인 조치들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모든 것을 주고받거나 아무것도 주고받지 않는 방식보다는 더 조정되고 실용적인 신중한 접근법이 북한 핵 프로그램이 가하는 도전을 줄이는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을 가장 높인다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의 이날 발언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의회 연설 중 북한 관련 언급에 북한이 강력 반발한 데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나온 것으로 절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 이외에 실용적 접근이 무엇인지를 구체화하진 않았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의회 연설에서 미국의 안보와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우리는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외교와 단호한 억지를 통해 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n Iran and North Korea, nuclear programs that present serious threats to American security and the security of the world. We're going to be working closely with our allies to address the threats posed by both of these countries through diplomacy as well as stern deterrence.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2일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한 담화에서 확실히 미국 집권자는 지금 시점에서 대단히 큰 실수를 했다며 미국의 새로운 대조선 정책의 근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선명해진 이상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2일 북한의 대미 비난 담화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한미 양국의 노력에 대한 북한 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하고 있으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미 대화 조기 재개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달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런던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3일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미한일 3국 협력 진전과 영내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회담 직후 성명을 통해 두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미한일 3국 협력 등 공동의 안보 목표를 보호하고 진전시키기 위한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한 동맹이 인도 태평양 지역과 세계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임을 거듭 확인했으며 정 장관은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완료 후 미국 측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100일 연설이 한반도에 희망적 메시지를 전했다고 평가했다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이날 한국과의 회담에 앞서 모테키 도시미츠 일본 외무상과 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국무부는 두 장관이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한일 3국 협력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 대한 약속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에 미북 대화 복원을 계속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중립국처럼 처신하면서 동맹인 미국을 과도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을 파괴하려는 정권과 한국을 방어하려는 동맹 사이에서 중개인을 자초하는 건 타당하지 않는 접근법이란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마이클 오웬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북 대화 재개를 거듭 촉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접근법에 대해 동맹인 한국이 중립국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웬런 연구원은 한국의 중재는 중립적 역할이나 중간자 입장을 암시하고 있지만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미국과 한국은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하루빨리 북한과 미국이 마주 앉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부 차관보는 미북 간 조속한 대화 재개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겠다는 이 같은 전략은 미국과 북한 모두의 비난을 자초할 것이라며 동맹과 적국 사이에서 한국을 고립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North Korea is precisely trying to drive a wedg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nd by using words like mediator, suggesting an even-handed rol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you could make the case that South Korea is playing into North Korean hands. 니콜러스 에버스타트 미국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문 대통령의 중재자 구상은 이미 실패 경험이 있는 전략이라며 한국이 우군과 적군 사이에서 중재를 자처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It's a fundamentally flawed strategy. It's not an original strategy. We saw this strategy under President Roh Moo-hyun, for whom the current president served, of course, as chief of staff. The basic problem with the concept is that the ROK is proposing to serve as an honest broker between the regime that is committed to the ROK's destruction and the ally that is committed to the ROK's defense.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한국의 이런 접근법은 동맹을 마모시키고 남북 간 충돌에 궁극적으로 미국이 개입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다며 북한이 오랫동안 목표로 해왔던 일을 한국이 왜 자국의 목표로 세우려 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의 대화 단절은 미국의 책임이 아니라 북한 스스로 모든 접촉을 끊었기 때문이라며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적이고 모욕적인 언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대신 동맹인 미국에 이런저런 주문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현재 북한이 유독 한국에 비판적 태도를 보이는 등 남북 관계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한국이 중재자 위치에 설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며 한국이 미북 대화 촉진이 아니라 어떻게 북한을 한국과 대화하도록 만들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의 전직관리 23명과 민간단체들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공개 소환을 보내 중국에 억류 중인 탈북민들의 한국행을 위해 조속히 행동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탈북민들이 치명적 위험에 처해 있는 만큼 과거 피난민 가족 출신이었던 문 대통령이 적극 나서서 이들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국과 한국 등 전 세계 70개 이상의 민간단체와 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 대표단이 30일 워싱턴 DC에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이 서한은 중국에 억류 중인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행동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리처드 앨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윈스턴 로드 전 중국 주재 미국 대사,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 등 닉슨 행정부 이후 각 정부에 몸담았던 미국 전직관리 23명과 민간단체 대표들이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중국에 억류돼 있는 탈북민들은 대부분 한국행을 시도해 북송되면 구금과 고문, 처형에 직면할 수 있으며 북한 정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북중 국경을 봉쇄하고 있어 문 대통령이 중국의 탈북민들을 대신 한국으로 안전하게 보내달라고 요청할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We're humbly and mercifully asking him for his help. We know of two very specific families that are detained that are Christians, and we're trying to get to South Korea. They're either killed or sent to a slow death in a political prison camp. And so we realize that these families are in mortal danger.
또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 가족 출신의 문 대통령의 요청은 한국과 중국이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인들의 한국 정착에 도움을 준 인도주의 조치와도 일치하며 최소 탈북민 130명 이상이 수감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 내 구금시설의 혼란도 완화할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We're very grateful to Ambassador Lee and his embassy staff for accepting this information and promising to do what they can to help.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미국과 한국에서 화상으로 열린 18차 북한 자유주간은 북한의 심장과 마음, 국정을 열자는 주제로 탈북민들의 증언과 전문가 토론회, 기도회 등 다양한 행사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열렸습니다. 국무부는 앞서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정권으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하는 북한 주민들과 함께할 것이라며 이런 심각한 불의를 규명하기 위한 탈북민과 인권 공동체의 노력을 항상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 정보와 지식은 강력한 도구로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하루 앞둔 2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은 대중들에게 정보에 입각한 판단을 내리게 하고 정부의 책임을 묻는 데 필요한 정보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 매개체라면서 미국은 전 세계 언론 자유를 옹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와 독립적 언론기관이 제공하는 사실적이고 정확한 정보 접근은 번영과 안전한 민주사회를 위한 초석이라고 설명하고 미국 정부는 정보 접근 지원과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 언론, 민간단체, 비정부 기구 등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달 14일 VOA에 미국은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이 통제하지 않는 사실에 기반한 정보 접근성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 시행과 관련해선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해당 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고 밝혀 대북전단 금지법의 재검토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존 아퀼리노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지난달 30일 하와이 진주만 히컴 합동기지에서 취임식을 갖고 26대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으로 취임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아퀼리노 신임 사령관이 취임사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국의 가장 큰 안보 도전으로 남아있으며 미국의 국익 달성과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질서 유지를 위해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립 데이비슨 전임 사령관은 이날 이임사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국 국가안보의 최우선 전장이라며 영내 자유수호에 앞장서온 미군 장병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기념사에서 신임 아퀼리노 사령관이 영내 안보 위협과 도전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도전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